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게시판 목록 보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이 강좌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손으로 우리 JSP를 가지고 게시판을 하나 완성해 보는 것이 이번 강좌의 최종 목표입니다. 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게시판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치 게시판에 목록 보기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글의 목록들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의 게시판의 목록 보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JSP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죠. 우리 게시판을 개발을 하려면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인 우리 구성 요소라든가 기본적인 문법, 프로그램 구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우리는 JSP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JSP 하나의 JSP 페이지에는 그쵸? 우리 프리젠테이션 로직 어떤 처리 결과를 표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부분과 또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그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와 같이 어떤 처리하는 그런 처리 파트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JSP에서는 프리젠테이션 로직인 대부분에 이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가지고 HTML, 즉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랭귀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우리가 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JSP의 그쵸? 비즈니스 로직 쪽에 관련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해서 그 처리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줄 건가, 표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JSP의 비즈니스 로직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GCO라고 하는 디렉티브 파트와 그 다음에 그쵸? 우리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종 선언하는 데클러레이션, 선언문들 그 다음에 처리하는 스크립릿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의 구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코멘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에 우리 처리된 결과를 갖다 표현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이와 같이 디렉티브, GCO, 선언부, 선언문 그쵸? 데클러레이션, 처리부, 스크립릿, 그 다음에 코멘트, 설명문, 그 다음에 표현, 익스프레션, 표현문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우리가 선언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디렉티브 선언부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좀 했고 그죠? 처리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고 우리 MySQL에 저장되어 있는 그치 게시판의 목록을 직접 우리 웹에다 목록을 그치 글 쓴 목록을 웹에다 띄워보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게시판의 목록 보기 기능을 지난 단원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고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우리가 필요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치? 게시판에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럼 글 쓰는 기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게시판에 글 쓰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우리 지난 단원에서 했던 게시판에 목록 보기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단순히 이게 브라우저에다 이게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읽어다 띄우면 되는 건데 이제 게시판에 글 쓰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리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에 글 쓰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설계 방법, 설계를 좀 살펴보고 두 번째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클라이언트에서 그렇죠?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글 쓰는 양식을 떠 있으면 뭐 그 글 쓰는 사람 누군지 제목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다 이제 글을 써서 우리가 이제 글을 게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쓰는 글 우리 글 쓰는 사람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떻게 전달해주고 서버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식을 해서 처리하는지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 교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데이터를 그죠 이렇게 교환하는 전송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그치? 원리와 동작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우리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HTML 폼 양식 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양식 폼의 종류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이 강좌에서는 이런 것들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HTML 폼 그쵸? 태그를 간단히 소개하는 방법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쵸? 게시판에 글쓰기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 게시판 글쓰기 양식 폼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그쵸? 게시판 글 양식 폼 개발을 해보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들 게시판에 글 쓰기 위해서 글을 갖다가 쓰고 전송 이렇게 보내주면 서버에서 그 글을 읽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요청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 요청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배우는데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일이 다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바도 마찬가지로 개발된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JSP에서도 우리 JSP 웹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있어요. 이건 이미 생성된 객체죠. 빌트인 오브젝트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 존재하는 객체들이 있어요. 우리 자바에서는 우리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선언하고 거기서 new 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JSP에서는 이미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 객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어떤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웹 프로그램에 관련된 객체들의 그쵸 활용 방법을 공부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PHP나 ASP나 JSP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그 JSP에서 기본 객체 JSP에 관련된 기본 객체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객체가 있으니까 그 객체를 활용하려면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소드 객체에 해당되는 그 메소드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어느 경우에 그런 어떤 메소드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주된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게시판에 글 기록하는 웹을 완벽하게 개발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을 갖다가 실제 운영 서버라고 하는 웹 서버에다가 올려놔야 되죠. 그걸 갖다 우리 디플로이 배포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 단원까지 하면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는 이제 목록 보기 한 거고 이번 단원에는 새로운 글을 쓰는 기능을 오늘 완성해 보겠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학습 목표는 먼저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어떻게 글 쓰는 데 있어서 글쓰기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뭐뭐가 있는지 어떻게 그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그쵸 알 수 있어야 되죠.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 교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HTML 폼 태그를
그쵸? 소개할 거고, 그쵸? 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전송 데이터 요청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JSP에 관련된 기본 객체 종류와 객체별 메소드가 많거든요. 그 메소드의 적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기록하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쓰기, 웹 애플리케이션 설계와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 교환 방식 이해, 그 다음에 폼 태그 이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전송 데이터 요청 원리를 이해하고, 그쵸? DSP의 각종, 그쵸? 기본적으로 생성된 객체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객체별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어느 경우에 어떤 메소드를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기록하기, 글쓰기. 그쵸?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은, 그쵸? 게시판에 이미 만들어진 게시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글이 추가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이번 강좌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쭉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그냥 설렁설렁 들으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이거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실습 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이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치, 지식을 쌓아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 쌓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실습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을 충분하게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그쵸? 여러분 충분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치? 그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고, 그 충분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혜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것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차근차근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내가 학습, 그치? 학습 그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그걸 뽑아서 또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반드시 실습을 경험해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쵸? 이번 주차 여러분들이, 그쵸? 게시판 글 쓰는 방법, 그 기능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준비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같이 그런 것을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게시판에 글 쓰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서, 그쵸? 지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그치? 게시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판의 목록을, 그쵸? 목록을 보는, 목록을 표시하는 그러한 방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록에서 게시판에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게시판이니까 새로운 글을 공지해야 될 거 아니야.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글을 쓰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조금 공부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슬라이드 말씀드렸다시피 게시판에 글 쓰는 방법은 조금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은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게시판의 목록 보기를 가지고, 그쵸? 글 목록을 보고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게시판에 글쓰기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쵸? 우리 게시판에 글 쓰는 양식 페이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게시판에 글 쓰는 양식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글 쓰는 사람의
이름, 글 쓰는 것의 제목, 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양식 페이지를 줘야만이 그 양식에 맞춰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양식 페이지를 어떻게, 양식 페이지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걸 갖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게시판의 목록 보기는 list.jsp 그래서 그쵸? 파일 이름을 붙였고 게시판에 글 쓰는 것은 우리가 write.html 우리 글 쓰는 양식은 클라이언트 이건 JSP 그 자바가 아니고 HTML 순수한 HTML 태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write.html 그래서 이 HTML 구성될 거고 이 HTML은 뭡니까? 이거는 그죠? 순수하게 표현 방법, 프리젠테이션 로직만 있는 거고 이 HTML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rite.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할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글 쓴 양식에다 글을 써서 다 쓰면 그 글 그쵸? 게시하기, 글 전송 이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글 게시하기라고 하는 그쵸? 그 페이지가 insert.jsp라고 붙였는데 insert.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우리가 전송하기 그러면 액션이라고 하는 폼 태그의 액션 속성에 있는 list.jsp가 실행되면 요 양식 페이지는 종료가 되고 이제 양식 페이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가지고 insert.jsp에 여기에 리스트가 아니고 insert.jsp요. insert.jsp 예, JSP가 호출되면 요게 호출되는 거죠. 그럼 양식 페이지에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가고 그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그치 데이터베이스 보드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 그 레코드를 하나 이렇게 딱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 게시판에 글 쓰고 맨 마지막에 그치? 어디로? 게시판의 목록 보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게시판의 목록 보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 쓴 제목들을 웹 브라우저로 표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글을 쓴 것이 게시판 목록에 보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글을 다 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다 하게 되면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리스폰스 객체의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list.jsp 그러면 그쵸? insert.jsp 페이지가 다 끝나고 바로 그쵸? 목록 보기라고 하는 list.jsp로 바로 실행이 페이지가 이동된다라는 거죠. 우리 list.jsp라고 하는 게시판 목록에서 글 쓰는 양식은 하이퍼링크 클릭해야 이쪽 글 쓰는 양식 페이지로 오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클릭 안 해도 실행 순서상 response.send redirect라고 하는 리스폰스 객체의 이게 이제 객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객체의 그쵸? 요건 메소드라고 하죠. 한 객체 점 다음에 있는 요거는 메소드죠. 이 메소드를 하면 요 메소드에 있는 인자 list.jsp로 바로 표시가 되니까 그를 추가한 다음에 곧바로 게시판 목록 페이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지금 글 쓴 내용이 올라가 있겠죠. 동적으로 바뀌어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거는 write.html과 insert.jsp가 있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 양식 페이지 애플리케이션과 HTML의 폼 태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은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전송 방식은 포스트 방식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get 방식이 있다 그랬죠. 조금 이따 다시 우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쵸? 게시판에 글 쓴 내용을 받아서 양식 페이지에 입력된 글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insert.jsp고요. 입력 양식으로서 값을 전달받아서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목록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list.jsp로 게시판에 글 목록을 표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지난 단원에서 우리 했던 거 게시판 제목 순서에 맞도록 정렬해서 표시한다. 우리 그 글을 쓴 맨 마지막에 글을 쓴 것이 맨 마지막에 글 쓴 글이 맨 위에 올라가죠. 처음 보이게 되죠. 그쵸? 맨 마지막에 쓴 글이 맨 처음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 순서가 그
글의 크기가 크면은, 그죠? 글 크기가 큰 거부터 보는 거. 그러니까 15, 14 뭐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응? 그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 이제 우리 개발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기록되어 있는 글 쓴 것을 서버 페이지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주고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숙제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 방법은 포스트 방식과 겟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데이터의 교환 방식, 그래서 우리가 방식은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도 공부했던 거거든요. 겟 방식은 우리 기본 방식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소에서 요청하고 URL 요청하는 건 다 겟 방식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겟 방식은 HTTP 헤더 환경 변수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데이터 값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다 데이터를 붙여서 전달해요. 자, 여러분들 잘 지금은 이해는 안 되시죠? 그쵸? 그쵸? 전달하고, 그래서 URL 뒤에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하는 URL 뒤에 쿼리 스트링을 구성해서 전송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서 이거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는 또 이렇게 URL 뒤에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 뒤에다가 물음표하고 값들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폼 태그에 폼 양식 페이지 만든다 그랬잖아요. 폼 태그에 그 전송 방법,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전송 방법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속성을 통해서 우리 그러면 겟 방식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겟 방식으로 전달하니까, 그쵸? 서버로 그 데이터가 전달하는 것은 쿼리 스트링, HTTP 헤더의 환경 변수에 쿼리 스트링 값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그쵸? 서버에서는, 그치? 쿼리 스트링 값을 읽어서 어떤 데이터인지, 그치?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와 반면에 이제 포스트 형식의 방식은 URL과 별도로 HTTP 바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www.google.com 이렇게 주소를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google.com의 홈페이지가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주소를 쳐서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 또 어느 서버를 요청했는지, 데스티네이션의 주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포장 단위, 이걸 갖다 패킷이라고 하거든요. 패킷. 설명 들었죠? 그쵸? 우리 메시지, 통신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의 단위를 패킷 단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킷은, HTTP 패킷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패킷은 두 가지. 하나는 헤더 부분과 두 번째 바디 부분은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 설명했던 거야. 이 바디 부분은 데이터 부분이에요. 헤더 부분은 제어 부분이야. 제어. 그치? 환경 변수야. 그치?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어느 서버로 무슨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하는 정보, 요청 정보, 수신 정보, 이런 정보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실제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겟 방식은 이 바디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겟 방식에서 데이터를 하면 요 제어 부분에 있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쿼리 스트링을 보내는데, 포스트 방식은 그게 아니고 헤더의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HTTP 패킷의 바디 부분에다 실어 보내요. 바디 부분에다. 아시겠어요? 바디 부분에. 그러니까 이 바디 부분은 큰 데이터 영역이니까, 그렇죠?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하는 건 폼에, 메소드는 포스트, 이렇게. 아까 우린 get 그러면 get 방식으로 가는데, 포스트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눈치챘죠. get 방식은 적은 양의 데이터, 우리 요 헤더의 제어 부분, 그러니까 요 환경 변수 속에다가 데이터, 쿼리 스트링이라는 환경 변수 속에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요. 왜? 그러면 서버에서는 요 바디 파트를 우리 분리해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겟 방식은 재현성이 좋아요. 우리 이제 재현성이라는 거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그 똑같은 페이지를 다시 방문할 때 똑같은 요청 방법으로 다시 방문할 때 그게 좋다라는 거죠. URL 같은 거 우리 카피해놨다가 다음에 또 방문해야지. 그러면 URL 카피한 거를 주소란에다 붙여넣기 해갖고 다시 방문하잖아요. 그게 재현성이에요. 그러나 그 포스트 방식의 장점은 겟 방식보다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데이터 전송하겠죠. 여기는 요 겟 방식은 헤더 부분에다 하기 때문에 적은 양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전송하는 데이터 양이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글 쓰는 거는 글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이런 것들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야지 겟 방식으로 보내면 그렇죠? 다 글을 못 쓰게 되겠죠. 그렇죠? 포스트 방식은 여러분들 URL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안 유지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겟 방식은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거든요. 데이터 값 보내는 데이터 값이 브라우저에 이렇게 노출된다니까.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걸 보내게 되면 암호화 패스워드가 뭐가 입력됐는지 이렇게 표시가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안에 취약한 거죠. 그렇죠? 단점은. 그래서 우리 겟 방식의 단점은 이렇게 2048바이트까지밖에 제한을 못 보내는 거고 포스트 방식은 같은 데이터 양이면 겟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단점은 처리 속도가 늦겠죠. 그리고 포스트 방식 재현성이 안 되겠죠. 어렵겠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이건 시험 문제 같은데 자주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페이지 재현성이라는 건 페이지 리프로덕시빌리티라고 해서 페이지 재현성이에요. 이메일 페이지를 요청한 후 그 페이지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쿼리 스트링이 포함된 URL을 복사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그 복사한 URL을 다시 그치? 클릭하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뭐 북마크 같은 데다 집어넣거나 그치? 이런 데다 집어넣다가 다시 방문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갖다 우리 이제는 재현성이다. 똑같은 페이지를 다시 보려면 주소를 또 똑같이 긴 주소 같은 건 다시 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복사해서 다시 붙여놓으면 되잖아. 왜? 여기에는 데이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URL로 URL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현성이 좋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겟 방식은 전달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죠? 제한되어 있고 데이터의 노출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그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 우리 이거 한 번 소개한 게 아니고 그치? 지난 단원에서도 우리 한번 소개했었죠. 그쵸?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면은 정보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죠. 그치? 경험 있는 지식이 꼭 지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치? 클라이언트 서버의 교환 방식에서 겟 방식 한번 볼게요. 겟 데이터 전송 방식을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겟 데이터 전송 방식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http 로컬호스트에 8080 ygboard insert.js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요거를 URL이라고 그러죠. http는 뭐야? 프로토콜 /localhost 요거는 도메인 네임 8080 그렇지. 포트 넘버 우리 배웠죠. 그치? 슬래시 ygboard 뭡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insert.jsp는 웹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물음표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uname은 hello 이런 거 봤잖아. 요게 데이터야.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주소로 해서 http localhost 8080의 슬래시 ygboard에 insert.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있는 것을 요청하는 거잖아. 요청할 때 u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값 hello를 거기로 보내줘서
uname hello에 해당되는 insert.jsp의 페이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내가 쿼리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uname는 hello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냐면 쿼리 스트링이다 그래. 쿼리 질의한 내가 쿼리라고 하는 건 질의한 거 물어본 거죠. 물어보는 걸 쿼리라고 그러죠. 물어본 거에 스트링이다 그래서 문자열. 그쵸? 문자열. 이거 갖다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URL 뒤에 요거 인터넷 주소라고 그러잖아. URL 뒤에다 물음표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요청할 수 있거든.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거든. 헬로라고 하는 u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헬로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청하면 요건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서버에서 우리 해볼 건데 서버에서 여러분들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 리퀘스트라고 이거 객체명이에요. 뒤에서 배울 거야.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미터라고 하면 get 파라미터라고는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 보내준 uname 이거 똑같이 uname 값이 얼마냐 그러면 uname의 값이 hello라고 하는 것이 uname의 변수 스트링 변수에다가 hello라는 게 저장되겠죠. 그럼 그 hello를 출력해 보는 게 우리 시스템 프린트 아웃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같이 똑같이 우리 웹에서 출력하는 거는 아웃 객체라는 게 있거든요. 아웃이 바로 프린트 해라는 거야. 출력하라는 거야. 아웃.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해서 uname 그럼 요 uname에 있는 변수값 있겠죠? 그게 hello니까 hello 이렇게 우리 웹 브라우저에 뜨겠지. 이렇게 요청하면. 아시겠어요? 그러거나 여러분들이 양식 페이지에서 이제 양식 페이지 이제 볼 거예요. 우리가 HTML 양식 페이지에서 폼 태그가 있거든요. 폼이 있잖아요. 여기서 폼에 시작해서 여기 엔드 폼까지 끝나잖아. 이 폼의 메소드 전송 방법을 get 방식으로 써서 하면 그 액션은 insert.jsp 이게 insert.jsp거든요. 그래서 input type text uname 그러면 요렇게 뜨겠죠. 얘가 실행되면 요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값을 넣으라 그래갖고 요 박스가 하나 생기거든. 그죠? 텍스트 박스라고 생겨서 여기다가 hello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input type submit 전송 그럼 전송 버튼이 여기 전송 버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insert.jsp 요거를 write.html이 없어지고 insert.jsp로 호출이 되면서 여기 입력됐던 거. 그치 여기 uname 값을 받으면 얼마냐면 여기 얼마 줬어? hello라고 하는 값을 줬으니까 그 hello 값을 그러니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hello가 보내주게 되고 그치 hello가 보내주게 되고 그 클릭해서 hello가 보내주게 되고 그것이 uname request.getParameter 그래서 uname 받아서 그걸 출력하면 다시 여기도 브라우저에 hello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게 get 방식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스트 방식은 URL에 그쵸? 포스트 방식은 URL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포스트 방식은 오로지 이렇게 포맷에서만 보내야 돼. 포맷 메소드 포스트 아까는 get 그랬었잖아. 여기는 get 방식인데 여기다가 form 메소드 포스트 이렇게 보낸 거야. 똑같아. 액션은 insert.jsp 그치 input type 텍스트 그럼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지거든요. name은 uname 사이즈 10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사이즈 10에 그래서 input type submit 전송 이게 전송 버튼이에요. 이가 위에서 그래서 내가 요 페이지를 실행해서 여기다 hello 그래갖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시겠어요? 여기 아까는 여기다 놓고 전송 클릭하게 되면 여기 물음표 다음에 쿼리 스트링 값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쿼리 스트링 값이 안 만들어져. 그치? 그렇지만 여기 입력된 값이 request.getParameter uname 그러면 여기에 hello라고 한 값이 여기 저장이 되겠지. 그래서 out.println uname 그러면 요 웹 브라우저에 요 hello 이렇게 찍히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서 잘 몰라. 한 번 보고 또 그쵸?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서는 잘 몰라. 그쵸? 한 번 봐야 돼. 보는 거 갖고 안 돼. 100번 봐야 소용이 없어. 그쵸? 한 번 해봐야 돼. 그쵸?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해보시기 위해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 깔아놓은 것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C에 우리 이제 설정 그렇게 해놓는다 그래. C에 웹 프로 밑에 여러분들 그 이클립스 개발하는 그 작업 공간이 작업실이 워크스페이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깔리시나요? 그쵸? 워크스페이스. 이거 그냥 지우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작업실을 다시 만들고 서버 다시 만드는 것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익숙할 때까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다시 실행시키면, 그쵸? 이클립스를 다시 실행시키면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다시 작업실이 만들어질 겁니다. 처음 클리어하고 다시 하는 거야. 다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고 있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클립스가 실행돼 있죠. 조금 키울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키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로 입장하고 조금 더 키울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위해서 이렇게 조금 키울게. 이렇게 됐죠? 잘 보고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처음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항상 여기 환경, 요 개발 환경이니까 이클립스 개발 환경에 나 같은 경우 이거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태스크 리스트 옆에 이런 거 보면은 있거든요. 여기 태스크 리스트 요 밑에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을 거예요. 여기가 넓어야 되거든. 이렇게 놓을 거고, 그쵸?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클립스는 IDE라고 그랬잖아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프로그램도 하지만은, 그죠? 여러분 바로 프로그램 결과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도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갖다 놓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개발과 동시에 테스트까지 하시려면 실행까지 해보시려면 여러분들 요거 서버 멈춰 놓으시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서버 멈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려면 이제 서버 만들어야죠. 다시 천천히 서버 만들 거야. 서버 세팅을 해야만이 바로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해 보니까 윈도우 가서 references 서버라고 하는데 run environment 지금 지난 단원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add 우리 깔은 게 아파치 톰캣 9.0이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크리에이터 뉴 로컬 서버라고 하는 체크 박스 하나 보일 겁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가셔서 그쵸? 다른 거 두시고 톰캣 인스톨레이션 디렉토리 이제 폴더입니다. 폴더가 어딨냐 이렇게 할 때 브라우저 가셔서 C에 웹 프로 밑에 톰캣 9.0 밑에 웹 앱스 이게 웹 베이스 폴더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폴더 선택. 아니 다시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서버니까 그치 톰캣 다시 C 밑에 가서 웹 프로 밑에 톰캣 9.0 요거 톰캣 9.0 요거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 그리고 여기 JRE 있죠.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에 요거 그쵸? 밑에 JRE 1.8.0 언더바 261번 피니시 그리고 apply and close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서버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자 우리 게시판 만들기 위해서 파일 가셔서 new 항상 우리는 동적인 웹페이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여러분 이름 나름대로 그 게시판에 그 프로젝트 이름을 쓰시면 돼요. 나는 최용구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YG 보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피니시 하시면
여기 YG 보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JSP 페이지 만들려면 여기 YG 보드라고 하는 웹 프로젝트 밑에 웹 컨텐트, 요게 JSP 프로그램 요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JSP 프로그램 웹 컨텐트 밑에 들어간다. 항상 서블릿 위치, JSP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웹 컨텐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클립스에서는. 그리고 웹 컨텐트를 클릭하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JSP 파일. 그쵸? JSP.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 하나 여기다가 insert.jsp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러면 insert.jsp 만들죠? 여러분들 이거 글씨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울게. 윈도우 가셔서 레퍼런시즈 가셔서 제너럴 탭에 어피어런스 칼라인 폰트 해보신 거죠. 베이직 폴드에 좀 내려가 보시면 그쵸? 베이직 폰트에 텍스트 폰트 에디트 14로 할게요. 확인 어플라이 앤 클로즈. 크죠? 좀 보이죠? 너무 안 보이면 조금 더 키워도 되고. 아시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그냥 헬로 하나 이렇게 찍어 볼게요. 헬로 이렇게 찍었어. 헬로 그냥 헬로 이렇게 하나 찍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저장하시고 얘 실행해 보면 이렇게 요거 체크하면 다음서부터는 요거 안 물어봐요. 9.0을 쓸 거니까 피니시 하시면 여기 이렇게 그쵸? 헬로 이렇게 찍히겠죠. 그쵸? 실행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요청하면 insert.jsp를 요청하면 여기 헬로 요거 하나 뜨겠죠? 그쵸? 자,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가 이제 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요청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여기다 헬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 헬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요 뒤에 요거 보이시나요? 안 키워져서 얘가 좀 키워졌으면 좋은데 안 키워져요. 여기 잘 보셔야 돼. 요 실행 화면에 http localhost 8080의 YG 보드에 insert.jsp 물음표 이렇게 주고서 여기다가 new name는 헬로 이렇게 치면 여기가 헬로가 뜨게끔. 아시겠어요? 여기다 헬로 그러면 헬로가 뜨게끔. 여기가 앨리스 그러면 여기가 앨리스 이렇게 뜨게끔. 그치? 요걸 갖다 우리는 URL이라고 그러고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그러고 그 물음표 다음에 있는 요거를 갖다 우리는 그치?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러는 거지. 쿼리 스트링 값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게끔.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보세요.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요거 스크립릿 하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스크립릿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할 때 그죠? 리퀘스트 객체 이제 배울 거야.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 객체, 리퀘스트 객체에 그치?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 get 그치? get 우리 어트리뷰트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get 파라미터 아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you name 이렇게 치면 그쵸? you name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you name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치? 얘를 요청할 때 여기 요청할 때 you name이라고 요청했잖아요. 요거를 요청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hello 그렇게 치면 hello 이렇게 치면 요 hello 값이
insert.jsp를 요청하는 거잖아. 물음표에 uname을 hello 값을 주고서 insert.jsp에 얘를 요청하면서 uname 값을 읽어와서 요게 값을 받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변수에 uname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줘도 되지만 이렇게 uname이라는 변수를 주고 그치? 여기다가 요거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봤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치? out에 print ln의 uname 지금 방금 한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해보시면 그쵸? 저장 그러면 얘가 여기다 하면 이제 내가 요 list.jsp를 호출해야 되나? http localhost 8080 yg보드에 insert.jsp에 uname 값을 요 이름과 insert의 uname은 똑같아야 돼요. 그것을 해서 이렇게 hello 그래서 실행시키면 hello가 이렇게 뜨겠죠. 만약에 uname 값을 내가 hello가 아니고 여기다가 앨리스 그러면 여기다가 앨리스 이렇게 바뀌겠죠.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앨리스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다가 밥 그러면 밥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요 URL 값으로 URL uname 값을 누가 insert 얘가 request get parameter의 uname 그래서 그쵸 hello라고 하는 값을 얘가 읽어와서 그 uname이라고 하는 변수 서버의 변수에 저장한 거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요렇게 그치? 요렇게 여기 URL 뒤에 여기 이제 URL 여기 URL이니까 URL 뒤에 얘를 뭐라 그랬어요? 쿼리 스트링으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서트에. 그치? 이랬을 때 여기 전달해 주는 요거를 요렇게 전달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겟방식이다 그러는 거죠. 겟방식. 뭔지 아시겠어요? 겟방식에 의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웹 콘텐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겁니다. 뉴 하시고 HTML 파일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write.html 파일 하나 만들게 이렇게. write.html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만들어졌죠? 그치? 여기다 이제 타이틀에다가 전송 방식 이렇게 쓸까요? 전송 방식 이렇게 쓰고 여기다 폼을 하나 만들게. 폼을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폼 간단히 이제 연습이니까요. 폼 하나 만들고 메소드는 그쵸? get 방식으로 보내주고 액션은 insert.jsp 페이지를 띄우겠다. 이제 간단히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폼을 하나 만들게. 그치? 첫 번째 폼은 input type 이런 거 해보셨어요? 텍스트 상자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name은 uname으로 그치? uname이라고 하는 걸로 사이즈는 텍스트 박스 이 한 줄의 크기 12 할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12로 그치? 그러고 나서 input type은 전송 버튼 서브밋 버튼 하나 만들고 뭐 네임 줘도 되고 그쵸? 네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value는 그치? 전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양식 페이지 하나 만든 거예요. 간단한 양식 페이지를 그죠? 이렇게 만든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엔드폼하고 엔드폼하고 그치? 그리고 바디 끝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얘를 실행하면 요 소스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키울게요. 레퍼런스 이지에 컬러 앤 폰츠에 16으로 좀 키울게. 그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얘가
라이트 이게 이제 엉뚱한 게 지금 떠서 라이트 HTML 잠깐만요. 지금 저게 있어서 조금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제 뜨는 거거든요. 아까 이게 지금 버퍼야 그 양식 페이지가 남아 있어서 그래. 이렇게 뜨죠. 그러면 한 줄 뜨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write.jsp는 폼 하나가 있고 이 폼은 이름은 폼의 전송 방식은 get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다 폼의 이름도 줄 수 있죠. name은 그쵸? name은 write 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폼 이름도 줄 수 있는데 전송 방식 get 방식이잖아요.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실행시키면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hello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뭐가 실행된다 그랬어요? insert.jsp가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insert.jsp가 실행되면서 그치? 잠깐만 name 그리고 insert.jsp 그쵸? name 여기 저거 하나 더 줄게요. 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request set 캐릭터 엔코딩을 하나 EOC KR에서 하나 주고 그래서 저장하고요. 그치? 우리 여기에서 요거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헬로 이렇게 치면 헬로 그래서 전송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 양식 페이지에 인서트한 이 내용이 그쵸? 이 내용이 여기 인서트에 있는 잠깐만요. 요거 다시 저장하고 그치? 다시 가서 조금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헬로 하고 입력을 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헬로 이렇게 뜨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insert.jsp잖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그냥 여기 요청할 때 그냥 이렇게 요청했잖아.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요청했잖아. 근데 여기 내가 헬로 그리고 여기다가 전송 버튼을 누르니까 그치 insert.jsp 아까 똑같이 uname hello 이렇게 있죠. URL에 쿼리 스트링 값으로 보내서 아까 그 받는 거 똑같이 여기다가 그치 여기에다가 헬로 값을 받고 헬로 값을 찍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찍은 거니까 이렇게 헬로 이렇게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헬로 대신 여기다가 앨리스 이렇게 치면은 여기 앨리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insert.jsp에 얘가 앨리스를 받아서 앨리스 값을 이렇게 찍은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요. write.jsp에서 우리 여기다가 get 방식이 아니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싶어.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랬는데 포스트 방식 보냈어요. 그래서 실행할 거예요. 이렇게 실행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 write.jsp는 아까는 get 방식이었는데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바꾼 거야. 그쵸? 포스트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다 다시
헬로 이렇게 쳐서 전송 버튼 누르면 아까는 여기 그쵸? get 방식이었을 때 여기 커리 스트링 해갖고 uname 헬로 이렇게 보였었잖아. 근데 지금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안 보였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보냈던 요 데이터는 여기 보냈던 요 헬로 데이터하고 전송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치? URL 뒤에 여기 커리 스트링으로 보내준 게 아니고 HTTP 바디 파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그치? 바디 파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헬로 값을 읽은 다음에 헬로를 표시해 준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다시 여기 write.jsp에서 보시면은 write.jsp 보시면 여기 get 방식이 아니고 포스트 방식이죠. 전송 방식이. 아까는 get 방식이었었잖아. 그치? 다시 우리 get으로 한번 바꿔놓고 해볼게요. get 방식에서 바꿔서 실행해서 보면 여기 헬로 이렇게 쳐서 전송 누르면 여기 URL 뒤에 물음표 다음에 uname 헬로 이렇게 커리 스트링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헬로 이렇게 인서트에 헬로 값이 표시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write.jsp에서 get 방식이 아니고 이걸 포스트 방식으로 쓰면 포스트 방식에서 또 전송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주면 얘가 헬로 이렇게 쓰면 그리고 전송 누르면 여기 URL 뒤에 커리 스트링 값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HTTP 바디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왔다는 거지. 얘는. HTTP 바디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와서 그 헬로라는 값을 여기다가 표시한 거죠.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그쵸? 이와 같이 우리가 전송 방식은 그쵸? 이렇게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좀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방식이 있고 get 방식은 우리 URL에 커리 스트링 값을 전달해주고 포스트 방식은 HTTP 바디에 큰 데이터형에 보내주니까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송하는 데이터 값이 여기 안 보이죠? 그쵸? 포스트 방식은 여기 앨리스 그러면 안 보이죠? 앨리스 친 거 안 보이죠? 여기 요 URL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서버에서는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안 유지에 그쵸? 좋다 이런 것들도 있었죠. 아시겠어요? 좀 그래서 그런 방식들 쭉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내용들을 됐죠? 자, 우리 첫째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조금 시간을 줄여서 단축해서 해야 되는데 그치? 이 실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